2월 13일에 수정본을 배포를 했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와 그 부속 시설의 위치는 필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를 해라 이렇게 수정본이 나왔습니다. 쉼터와 부속 시설은 도로와의 거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임도, 즉 임야에 설치하는 임도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구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2024년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농촌 체류형 쉼터가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2025년 1월 24일 날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최종적으로 시행되게 됐는데요. 2월 13일에 농촌 체류형 쉼터 운영 지침이 배포됐습니다. 1월 달에 배포되고 수정본이 최종적으로 배포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 최종본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용도가 신설되고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체적인 쉼터와 농막에 관련된 운영의 지침이 배포됐는데요. 2월 13일에 최종적인 수정본이 배포됐습니다. 이 문제는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정지침이 각 지자체별로 배포됐는데요. 이 지침과 시행규칙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민원들이 나왔고 이 부분을 반영해서 2월 13일에 수정본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문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운영지침을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을 보니까 기존 농막에 관련된 규정이 일부 개정되고 시행됐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완화되고 어떤 부분들은 강화됐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불법 농막에 관련된 양성화를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기존의 많은 농막들이 창고가 아닌 숙소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불법 농막을 양성화하겠다.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요약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개정된 농촌 체류형 쉼터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농식품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도시민의 주말과 체험 용농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섰습니다. 2024년도에 입법 예고를 했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최종적으로 농지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많은 도시민들이 주말을 활용해서 체험용농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농지법 시행규칙 조문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3조의 2 농막 등의 범위가 있는데요. 여기에 1의 2가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이 내용은 농촌 체류형 쉼터 신설이 되면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조문을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2 농촌 체류형 쉼터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 숙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사람의 세대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민등록상에 세대원만 포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농업인과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사람이 주체가 되겠고요. 용도는 농작업을 위한 임시 숙소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임시 숙소라는 부분이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숙소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용농 지침을 보니까 전입신고와 임시 숙소의 갈림길이 어디냐 이 부분에 관련된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지침을 하나하나씩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말 그대로 농작업을 위한 임시 숙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그 조건의 모든 상황을 모두 갖춘 한마디로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요. 그 조건을 모두 갖춘 시설이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조문 하나하나를 공부를 하겠는데 그 내용들을 모두 갖춰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조건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설치 장소가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를 보시면은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문을 보시면은 다음의 지역, 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방제지구가 아니고 붕괴 위험지역도 안 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도 안 되는 지역에 농지에 설치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바로 농지라는 부분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설치 장소에 관련된 규정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험한 지역에서는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설치 허용 면적입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 그러니까 10평 이하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구체적인 첨화와 차양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첨화,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에서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을 적용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은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관련된 세부 기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농촌 체령 쉼터의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요. 초과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막 옆에 증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에 이미 농막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별도 시설을 만들어서 체류용 쉼터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막 옆에 증축한다든가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합쳐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조문을 보니까 농업인 등이 한 필지에 농지에 이로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 체류용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문을 하나하나씩 보면은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그러니까 한 필지에 이미 농막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13제곱미터를 증축할 경우에 이 부분을 체류용 쉼터로 전환하면서 두 개의 시설을 합친 총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또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농막이라든가 체류용 쉼터의 첨화, 차양, 부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앞서 공부한 대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m 이상 돌출될 부분에 첨화나 차양 같은 경우에 이 부분도 건축 면적을 합산해서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어떻게 면적 기준을 보는지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고 현장에서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적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이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농촌 체류용 쉼터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첨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데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첨화에 관련된 기준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m까지만 첨화를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외벽이 있고요. 외벽 바깥에 단열재가 있을 수 있죠. 단열재 바깥에 벽돌을 이렇게 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 안에 샌드위치 패널처럼 단열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별도로 또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의 기준이 들쑥날쑥 그 두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외벽의 중심선이기 때문에 외벽 바깥에 벽돌이라든가 타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외벽이 두꺼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의 중심선에서 1m까지입니다. 1m까지만 우리가 첨화로 인정해 주겠다. 즉 이 내용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바로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면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외벽, 즉 외벽 끝에서 1m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외벽 끝에서 1m가 아니라 외벽의 중심선입니다. 외벽의 중심선. 그래서 중심선으로부터 1m이기 때문에 대략 80cm가 된다든지 외벽이 두꺼워진다면은 외벽 마감에서 70cm까지가 처마로 인정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어떤 분들은 외벽 마감에서 1m로 따지는 게 아니고 외벽 중심선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면을 보시고요. 도면의 외부에 어떤 마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두께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크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데크는 운영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즉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운영 지침에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노대의 기준을 따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외벽의 가장 긴 부분에서 1.5m를 곱한 면적, 이 부분이 바로 데크의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 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운영 지침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또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앞서 처마처럼 1m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넘어가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고 연면적 33제곱미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데크 같은 경우도 1.5m를 넘어가게 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7m로 데크를 설치할 경우에 20cm가 오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면적 33제곱미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꼭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차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목에 주차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주차 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 지침을 보니까 주차 공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한면 설치 노지형, 즉 13.5제곱미터 이내로 주차 공간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노지형이라는 말이 생소한데요. 말 그대로 땅 위에다가 설치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5제곱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이 주차 공간을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평행주차 형식 중 확장형, 즉 2.6 곱하기 5.2m의 이 주차 사이즈를 준용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용은 거의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2.6 곱하기 5.2m 이 크기 안에서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맥시멈 13.5제곱미터를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차 공간에 관련된 포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차 공간 설치 시 농지의 형질 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을 깔거나 잔디블럭 등 이러한 방식으로 설치를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콘크리트 등 포장은 불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콘크리트 포장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도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운영지침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농촌 체류형 쉼터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설치를 할 것이냐,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에 수정본을 배포를 했는데 여기서 일부 쉼터와 농막 운영지침 7페이지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와 그 부속 시설의 위치는 필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를 해라. 이렇게 수정본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발표한 부분은 도로와 연접해서 설치를 해라.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안전 문제라든가 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에 다시 한번 수정본을 발표를 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에 관련된 민원이 많을 경우에 또 한 번 수정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2월 13일에 운영지침 수정본이 최종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필지 내에 체류형 쉼터를 자율적으로 배치하고 설치를 해라.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자율적으로 설치를 하고 쉼터와 부속 시설은 도로와의 거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같은 경우도 평행식이냐 직각식이냐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자유롭게 설치를 하라는 규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농행위에 방해되지 않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지자체에 어느 정도 일임을 한 것 같습니다. 소방차 한 대당 호스가 20m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최소한 도로에서 20m 이내에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지자체별로 소방서와 협의를 해라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임도, 즉 임야에 설치하는 임도는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임도 같은 경우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산지에 해당되므로 임업 생산 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본래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용 쉼터가 나왔을 때 산에다가 이 쉼터를 설치하면 안 되느냐, 임야에다가 체류용 쉼터 설치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했는데요. 임도는 체류용 쉼터 설치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다 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임야에는 쉼터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연장에 관련된 규정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쉼터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축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의 안전과 기능과 환경, 미관을 고려해서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기존 입법 예고 당시에는 3회로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민원 때문에 이 3회에 관련된 규정이 폐지가 되고 건축 조례로 3회 이상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이니까 지자체별로 이게 무기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을지 또 조례에서 보고 안전에 관련된 점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미관을 고려해서 연장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각 지자체별로 건축 조례로 위임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 진입 도로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시행규칙에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를 할 것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외로 기존 농막에서 화재가 많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여야 되는데 이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냐 현황도로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까지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든가 농도라든가 이도라든가 면도 같은 부분도 이 도로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4m 도로이냐 건축법상 도로이냐 소방도로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도로에 접한 농지는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면적 부분이 나오는데요.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 체류용 쉼터의 연면적과 또 이에 따른 시설의 면적, 그러니까 부속 시설의 면적입니다. 체류용 쉼터의 연면적 더하기 부속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일 것, 이렇게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쉼터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부속시설의 면적이 나오죠. 주차장이 나오고 데크가 나오고 그리고 정화조 면적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 데크, 정화조 면적을 합산한 그 면적의 2배 되는 면적이 바로 농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13.5제곱미터고요. 데크 같은 경우도 15제곱미터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면은 상당히 조금 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정화조 면적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을 다 합한 면적의 2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면적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운영지침을 한 번 더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4목부터 자목까지 마지막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농지대장 등록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지이용 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서 농지대장에 이 체류형 쉼터를 등재를 해라. 이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관련된 부분은 소화기를 비치를 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운영지침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는데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그래서 기타 항목들은 해당 지자체 건축 조례로 또 별도로 정해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런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안전이라든가 관리, 소방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서 별도로 운영을 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농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조문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배포한 운영지침이 무려 36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항목들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에 관련된 지침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6페이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분량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침을 보니까요. 기존 농막에 관련된 완화 조항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살펴보겠는데요. 2025년 2월 13일에 수정된 최종 배포된 지침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지침을 자세하게 공부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농촌 체류형 쉼터의 기초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층수를 2층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 내용들이 이 지침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쉼터에 관련된 지침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조문 하나하나를 다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운영지침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